오늘 데이트를 한 중반 정도 했는데 매우 피곤해 보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데이트랑은 좀 다르게 뭔가 터벅터벅 걸어온다던가 가끔 멍 때린다던가 이 데이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보인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남자가 나에게 마음이 떴나? 이 여자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이거 나를 깔 분위기인가? 이렇게 두려워하시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게 되면은 여러분은 무시받는 남친 혹은 무시받는 여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미르크의 생존연애의 스타터 코스에 최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매력 어필 기술이죠. 매력의 3요소, 리더십, 배려, 유머 중에 두 번째 파트, 배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의 3요소 중 배려라는 매력은 무엇인가? 일단 수업을 하기 전에 여태까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서 많은 회원분들에게 매력의 3요소인 리더십, 배려, 유머 이 세 가지 중에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말해달라라고 하면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배려에서 손을 들고는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아마 리드를 하거나 남들을 웃기는 것보다는 잘해주고 베푸는 데 뭔가 일가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배려를 골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배려라는 게 아마 오늘 수업을 들어보면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배려가 진정한 배려가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애라는 분야에서 배려라는 것은 단순히 잘해주고 헌신하는 그런 능력을 배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애라는 파트에서 배려라는 것은 관리, 매니지먼트나 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력의 3요소에서 배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막 투정을 부려. 엄마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라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리자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덤덤히 지켜보다가 우리 아이의 상태를 싹 체크를 하고 얘가 투정 들어주는 걸 들어보다가 우리 아이가 지금 졸린 상태인가 보구나. 이건 재워야겠다. 지금 졸리구나. 아빠랑 가서 자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상태를 체크하면서 하는 행동을 진정한 배려, 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해준다고 헌신하고 비위 맞추는 행동은요, 아무 기준 없이 상대방의 투정이나 짜증을 모두 받아줘 버리는 행동으로,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은 버릇이 나빠지고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게 되면은 여러분은 무시받는 남친 혹은 무시받는 여자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은 당연히 매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것은 관리 능력이에요. 이 배려라는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력이 높아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배려심이 크게 발생을 하게 돼요.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행동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배려적인 매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관리력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이성이 어떤 상태인지, 컨디션이 어떤지, 즉 이전 상태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기억하는 것, 마치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이 유심히 관찰하는 것이 배려라는 매력을 키우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눈치를 보는 건 뭐냐면 대부분 감정에 집중을 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나 할까요? 오늘 상대방을 어떻게 기분을 좋게 만들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감정이나 기분을 쫓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대로 객관적으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에 전전긍긍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지켜봐 줄 수 있는 냉정한 관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세한 멘트로 배려라는 매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성을 만났을 때 이성의 컨디션, 옷 상태 등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컨디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데이트를 쭉 했는데 한 중반 정도 했는데 매우 피곤해 보여.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번 데이트랑은 좀 다르게 뭔가 터벅터벅 걸어온다던가 가끔 멍 때린다던가 이 데이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보인다.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남자가 나에게 마음이 떴나? 이 여자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얘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구나, 집에 빨리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화가 잘 되는 쌀국수를 먹으러 간다고 하든지, 너무 헤비하게 먹지 않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저번과는 다르게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저를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것보다는 집에 들어가시는 게 더 좋죠. 어차피 다음번에 또 컨디션 좋게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매너를 보이시는 게 진정한 배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감정적인 거에 집중하죠. 얘가 나한테 마음이 떴나? 오늘 분위기가 싸한데 이거 나를 깔 분위기인가? 이렇게 두려워하시죠. 그럴 거면 나오지도 않았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왜 나왔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거는 본인의 불안감들을 표현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좋죠. 옷 상태. 영희씨, 저번에는 빨간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요번에 파란색 옷을 입으시니까 훨씬 더 색이 잘 받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옷을 기억했다가 이야기해주는 거,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나의 비위만 맞추기 위해서 쩔쩔매고 땀만 흘리다가 가는데 이 남자는 딱 여유롭게 나의 상태나 옷 상태의 체크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남자가 나를 배려해준다, 관리를 해준다, 확실히 차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배려라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 장소와 상대방의 옷차림을 매치시키는 행동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되면은 여자분들이 어그부츠 같은 거 신고 오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거 신고 왔는데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가면은 발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여자들은 예뻐 보이고 싶은데 발냄새가 나는 상황을 만들게 되면 수치스럽고 다음번 데이트에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겠죠. 옷차림과 데이트 장소를 맞추셔서 상대방에게 미리 얘기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상대방이 그런 옷을 입고 오면은 센스 있게 데이트 코스를 바꾼다던가,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어주는 것이 배려가 아니다.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줄 알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으면 쩔쩔매기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남자가 괜히 기분 안 좋아 보이면은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다가 나중에 투덜거리는 행동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기분에 맞춰주는 게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안 좋은 기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집에 들어가서 쉬는 게 좋겠어. 우리 나중에도 볼 거니까 너 컨디션 조절 잘하자. 그러면서 집에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여자들은 또 할 수 있는 행동들이거든요. 남자분들도 상대방의 이런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친구랑 싸운 얘기, 아니면은 회사에서 과장한테 욕을 먹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한다. 그러면 한 5분 정도만 딱 들어주고,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요번에 신나게 오락실에 한번 갈까? 우리 술 한잔 사기 내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뭔가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거 갖다 계속 들어주고 상대방의 그 분위기를 계속 따라가 주게 되면은 부정적인 기운이 맴돌아서 데이트도 망치게 되고 전화통화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다음번에는 여러분들과 대화도 하기 싫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분위기를 전환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자. 네 번째가 상대방이 스케줄상 약속 시간을 못 맞추게 될 경우에는 쿨하게 넘어가라. 단 당일 약속 취소나 일방적인 통보의 경우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오늘 못 만날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지면 안 되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배려해 준다고 해서 호구처럼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죠,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유도 없이 넘어가 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이유나 설명을 꼭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이 일방적인 통보를 하더라도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꼭 물어보시고, 타당한 이유를 대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무조건 넘어가 주는 게 배려가 아니에요. 이것도 상대방의 감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맞게 행동을 하게 만들면 버릇이 나빠지게 되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상대방이 통보를 하더라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으면 그거를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약속이 파토가 난다면 일단은 쿨하게 넘긴 뒤에 우리는 다음번 만나면 기약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가 약속이 파토 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지만은, 약속이 파토 나게 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쿨하게 넘겨야지 다음번 데이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만 들었다면은 약속이 파토가 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넘어간 다음에
다음번 만남을 기약을 해서 다음번에 작업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싸우시게 되면은 다음번 만남은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괜히 기분 나빠하고 트집 잡고 그러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통 여자분들이 준비하다가 30분 정도 늦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10분이나 30분 정도 늦는 거를 갖다가 이거는 버릇을 똑바로 잡아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셔서 상대방에게 혼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타터에서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30분을 늦고 1시간 늦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도 마셔야 돼요. 왜? 그걸 기분 나빠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날 데이트를 전체를 망치게 되거든. 걔한테 혼내고 시작하는 거야. 혼나는 분위기에서 데이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즐기러 나온 거기 때문에 그날 늦은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합니다. 남자친구가 좀 늦었다고 해서 기분 계속 나빠가지고 하루 종일 있어봐. 그러면은 어차피 데이트를 하는 동안에 계속 기분이 나빠져 있어가지고 데이트도 다 망쳐버리고 데이트를 하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야. 즐거운 데이트가 안 되고 남자도 기분 나쁘고 여자도 기분 나빠서 서로 집에 가서 걔랑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약속 시간에 10분 늦거나 30분 늦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데이트를 다 끝나고 난 뒤에 약속 시간을 늦는 거에 대해서는 너가 손해라는 느낌으로 줘야 돼요. 걔가 분명히 얘기할 거야. 오늘 너무 늦어가지고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 뭐 네가 늦으면 네가 손해지 뭐. 나를 좀 더 적게 만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일부러 데이트를 짧게 끝내버려요. 왜? 걔가 내 시간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할애해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에게 왜 늦었어? 기분 나빠하고 데이트하면서도 계속 토라져 있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데이트를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차라리 데이트를 하고서는 밥만 먹고 집에 바로 가버린다던가 그런 식으로 데이트를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갖다가 가치 있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고 하찮은 인간처럼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